당신의 몸속 시간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50 플러스 리셋과 함께하세요. 요즘 진료실에 오면 혈압이 조금 높아요 라는 말을 너무 쉽게 듣습니다. 하지만 조금 높다는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경고음입니다. 특히 50세 이후 혈압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심장의 피로를 말해줍니다. 저는 최근 72세 남성 환자분을 진료했습니다. 평생 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지내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찼다고 합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혈압은 190/4/4였습니다. 심전도에는 심방세동이 나타났고 CT에서는 심근의 일부가 이미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엔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이러죠? 그분의 말에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조금씩 쌓여온 결과입니다.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뛰며 우리 몸 전체에 피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근육이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을 견디면 결국 지쳐버립니다. 고혈압은 단순히 혈관이 좁아지는 질병이 아니라 심장을 압박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혈압이 183mm 이상으로 유지되는 상태가 지속되면 심근은 점점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그 결과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뇌, 신장, 망막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혈압이 조금 높아도 멀쩡해요. 그러나 혈압은 통증이 없습니다. 피가 너무 세게 흐르면 혈관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붙으면서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이 플라크가 터지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과정은 매일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신장의 염분 배출 능력이 떨어지며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스트레스, 카페인, 수면 부족, 과식, 염분 과다 섭취가 모두 원인입니다. 특히 소금은 혈압 상승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심장은 그 압력을 견디기 위해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나트륨 섭취를 QICU 이하로 권장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그 2배가 넘습니다. 짜지 않게 먹는다고 생각해도 된장국, 김치, 젓갈 속에는 이미 많은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혈관이 수축합니다. 혈압이 순간적으로 오르는 것은 몸의 정상 반응이지만 그것이 습관화되면 고혈압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은퇴 후에도 계속 긴장을 유지하는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압은 마음의 압력입니다. 감정이 눌리면 혈관도 함께 눌립니다. 심장은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불안할 때는 빨리 뛰고 슬플 때는 천천히 뜁니다. 그래서 심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마음과 몸의 다리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혈압이 안정된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심박동은 자율신경의 균형으로 조절되며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실제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명상만으로 수축기 혈압이 평균 7mm가량 낮아지고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물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약은 단지 결과를 늦출 뿐입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잡히지 않는다는 문제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루는 여전히 스트레스, 염분, 수면 부족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혈압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의 문제라는 것.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감정의 안정. 이 네 가지가 함께 돌아갈 때 비로소 혈압은 안정됩니다. 심장은 단순히 피를 보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리듬을 담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심장을 돌보면 손상된 혈관도 서서히 회복됩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수명은 평균 5년 이상 늘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혈압은 단순히 의학적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리듬, 마음의 무게, 그리고 습관의 거울입니다. 하루의 스트레스가 쌓인 만큼 심장은 조용히 그 흔적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그 심장을 쉬게 해줘야 할 때입니다. 심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장기입니다.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평생을 뛰지만 회복력 또한 놀라울 정도로 강합니다. 다만 그 회복을 돕는 올바른 환경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식습관의 리듬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질과 속도에 직접 반응합니다. 너무 짜거나 기름지거나 빨리 먹는 습관은 심장을 쉴 틈 없이 몰아붙입니다. 하루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천천히 소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금은 가능한 한 줄이세요. 국물은 남기고 젓갈이나 절임류는 하루 한 번 이하로 제한합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를 자주 드세요. 이 식단은 심장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토마토, 브로콜리, 연어, 아몬드는 심장 보호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수영 혹은 맨손 체조라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회만 실천해도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강해지고 혈관의 탄성이 회복됩니다. 운동을 하면은 근육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은 리듬을 배우고 뇌는 그 리듬에 맞춰 안정됩니다. 운동을 할 때 억지로 숨이 차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세요. 그 속도가 바로 심장이 좋아하는 리듬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심장은 낮 동안 쉴 새 없이 뛰다가 밤이 되어야 비로소 회복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면이 짧거나 깊지 않으면 심장은 다시 다음 날 피로를 안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최소 6~5말 시간의 숙면이 필요하며 잠들기 전 카페인, 스마트폰, TV 시청은 피해야 합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필레시아 5%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불면이 지속되면 밤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 심장이 쉬지 못합니다.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는 따뜻한 물 한 잔과 심호흡 혹은 짧은 명상이 도움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마음의 긴장은 곧 심장의 긴장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은 더 강하게 뛰며 피로를 쌓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마음 휴식 시간으로 정하세요. 10분 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명상이나 기도, 자연 속 산책은 실제로 혈압을 낮추고 심박동을 안정시킵니다. 마음이 편해야 심장이 산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5번째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속으로 감정을 억누르며 지냅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몸의 압력으로 바뀝니다. 분노, 외로움, 두려움을 눌러두면 심장의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감정을 표현하고 누군가와 대화하면 심장이 이완됩니다. 실제로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가 잦은 노인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낮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곧 심장의 약입니다. 6번째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심장의 리듬을 조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루에 3번 5분씩 4-7-8 호흡법을 실천해 보세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멈춘 뒤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하면 돈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깊은 호흡은 약보다 강력한 진정제입니다. 7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면 또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집니다. 체중이 5kg만 줄면은 혈압은 평균 5mg/ml 낮아집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금물입니다. 대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간식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체중이 서서히 줄어들면 심장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8번째는 약의 올바른 복용입니다. 고혈압 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약을 끊는 순간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오래 먹는다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약은 몸을 돕는 조력자입니다. 다만 약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 습관을 병행하는 것이 진짜 치료입니다. 이 모든 습관은 리듬으로 연결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밤에는 조용히 명상으로 마무리하는 하루. 이 단순한 루틴이 심장을 젊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만 잘한다고 달라지지 않지만 100일만 지속하면 심장은 확실히 변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약을 줄이고 혈압이 안정되고 숨이 편해지며 표정이 밝아지는 순간들, 그들은 말합니다. 이게 다 생활 습관의 힘이었네요. 맞습니다. 심장은 습관의 거울입니다. 매일의 선택이 심장의 리듬을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심장은 어떤 리듬으로 뛰고 있나요? 혹시 너무 빠르거나 무겁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심장은 두려움보다 희망에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그 한 걸음이 심장의 회복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간의 해독과 회복, 즉 몸속의 독소를 어떻게 제거하고 간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심장이 살아난 지금, 다음은 몸의 정화입니다.